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키위에 관한 녹음입니다. 호주에서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흔히 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뉴질랜드에서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흔히 그 사람들이 새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거의 모르는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뉴질랜드 새가 뭐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단연 주인공은 키위라는 새죠. 키위는 뭐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키위라는 이미지를 구글해 보시고요. 아니시면 그 키위랑 호주 과자의 이미지를 보시면 거기 있는 새가 키위죠. 키위는 새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새가 아닙니다. 키위는 다른 두 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로서의 키위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키위라는 새가 있고요. 다음 뉴질랜드 사람을 키위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키위라고 구글에 쳤더니 이런 문장들이 나와요. Can Kiwis work in Australia? How many Kiwis are there in Australia? 그러니까 뉴질랜드 사람을 키위라고 부르죠. 그게 두 가지예요. 새로서의 키위와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의 키위. 그 다음 또 호주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키위, 다른 의미의 키위는 뭐냐면 그 뉴질랜드 돈, 뉴질랜드 달러, 그거를 키위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키위가 뉴질랜드 돈의 의미로 쓰여진 예를 좀 보겠습니다. Kiwi hits 8-week high against Aussie dollar. 그건 뉴질랜드 달러가 지난 8주 중 가장 호주 달러의 강한 순간이 왔다. 뭐 그런 내용이죠. 혹은 The Aussie dollar is soaring against the Kiwi. 이거는 호주 달러가 강해지고 뉴질랜드 달러가 약해진다. 그런 말이죠. 호주 달러의 값어치가 높아지는 거죠. Kiwi climbs against Aussie dollar. 이런 경우에 이제 키위는 뉴질랜드 화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에다가 굳이 하나를 더 하자면 중국에서 가져온 과일을 뉴질랜드가 키워서 팔고 있는 그 키위 프루트. 만일 이것까지 더하자면 네 개지만 네 번째 거는 일종의 상품이니까 그 언어의 순수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좀 그 정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그 키위란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하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키위 husband.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알려만 드릴 테니까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궁금하신 분들은 아주 바보같이 해석하면 뉴질랜드 국적을 가진 남편,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바보 같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키위라는 단어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 제가 고른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이 글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뉴질랜드 헤럴드라는 신문에 있는 글이고요. 8월 9일에 올라온 글인데 의견, 오피니언 란에 있습니다. 이건 뭐 신문사의 의견이 아니라 독자들이 자기의 견해를 보내는 겁니다. 이걸 쓴 사람은 누구냐? DOC, Department of Conservation. 거기에서 일하는 수 무엇이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Department of Conservation은 한국말로 옮기자면 뭐 자연보호부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DOC야말로 뉴질랜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를 뉴질랜드답게 만드는 정부의 부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이 키위 새에 관한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Dogs can be kiwi killers. 키위 새들이 가끔 죽어서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죽이는지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개들이 키위를 죽이는 주체일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 기사에서 이제부터 좀 기술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We call ourselves Kiwis. Our identity as New Zealanders is entwined with this unique bird. 우리는 우리를 키위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이 새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두 키위 새를 보호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뭐 사람들이 당연히 키위 새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은 자연보호부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기술적인 내용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르는 얘기를 합니다. 이 노스랜드라는 동네가 있어요. 노스랜드는 오클랜드에서 한 북쪽으로 35km쯤 간 다음에
동서로 쫙 줄을 그어요. 그래서 그 줄 위에 있는 그 줄보다 북쪽에 있는 동네가 노슬랜드입니다. 그 노슬랜드에서는 그 키위새의 평균 연령이 14살이랍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키위새가 흔히 40살, 40살 혹은 65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가 잘 살게 해주면 65세까지 사람처럼 사는 것이죠. 그런데 왜 노슬랜드에서는 14살까지밖에 못 사느냐? 그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In other parts of New Zealand, Kiwi live to be 40 to 65 years old.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키위새가 40 내지 65세까지 살고 in Northland, 노슬랜드에서는 the average age of kiwi is 14. 노슬랜드에서는 키위의 나이가 average age가 14살이다. Why? Dogs are the number one killers of kiwi in Northland. 왜냐하면 노슬랜드에서 키위가 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넘버 원 이유는 개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개가 이 키위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는 개가 키위를 어떻게 죽이는지가 나오는데요. 그 예외가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개가 의도적으로 키위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개가 자기네 새끼를 이렇게 옮길 때 보십시오. 이렇게 등을 물어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에게는 이렇게 등을 물어서 옮기는 것이 전혀 이런 공격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하지만 키위 새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그 등을 누르면 그 새가 죽는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Any dog can kill a kiwi, even small or soft-mouthed dogs.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개가 이 키위를 건드려도 키위가 죽고, 그 다음에 이빨이 날카롭지 않은 그냥 아주 귀여운 강아지, 개가 그 키위를 건드려도 키위는 죽는 거예요. 근데 개들이 그걸 하고 싶어 한답니다. 왜냐하면 개들은 흔히 그런 걸 하면서 서로 노는 거죠. 여기 쓰여 있습니다. Even dogs that show no signs of aggression can kill kiwi. 개들 중에는 이게 무서운 개도 있지만 no sign of aggression, 아무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그런 낌새를 보이지 않는 그런 개도 그 키위새를 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the smell of a kiwi is highly attractive to dogs. 개가 그 키위 냄새를 좋아한답니다. 그러면 막 달려가서 그 키위새랑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노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등을 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등을 입으로 건드리면 그러면 거기서 키위는 죽는 겁니다. 뭐 그 순간에 죽진 않겠지만. 그런데 이제 키위의 시체들이 발견돼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게 피도 안 흘리고 뭐 왜 멀쩡해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얘가 죽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뭐 병이 있나? 예를 들어 무슨 뭐 당뇨병 아니면 뭐 심장질환, 뭐 고혈압, 뭐 약간 농담으로 한 거지만요. 외부로부터 상처가 없는데 왜 죽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은 그 개의 공격과 키위의 죽음을 연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래에 러셀이라는 동네에 있는 롱비치에서 발견된 키위의 시체를 가져다가 부검을 했습니다. Wild Base Hospital이라는 병원인데 그거는 그 메시 대학의 일종의 대학병원이죠. 키위의 시체를 가져가서 부검을 한 결과 그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injuries consistent with a dog attack, 그 개가 건드렸을 때만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상처, 그것으로 인하여 그 새가 죽었다는 것을, 그 키위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사람들이 이걸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 evidenc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howed evidence of bruising, evidence of other injuries, consistent with a dog attack. 이거 확실히 개의 공격에 의해서 생길 것 같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그런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키위 새를 보호하려면 이 개를 늘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야 된답니다. 낮에는 주인과 개가 함께 있고, 그리고 걸어 다닐 때는 꼭 묶어서 개를 돌아다니게 하며 밤에는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들 중에는 그 일을 하는 개가 있지 않습니까? 양을 친다던가 뭐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개들은 걔네들은 묶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 키위 새를 보호하는 훈련을 시킬 수 있답니다. 그걸 건드리지 않게 하는 훈련을. 뭐 그렇게 해서라도 키위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노슬랜드에서만 개들이 돌아다니고 다른 곳에서는 돌아다니지 않느냐? 이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그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따뜻한 동네거든요. 뉴질랜드에서 제일 북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늘 문을 열어놓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묶어놓지 않는 풍습이 오랫동안 있었을 겁니다. 그 동네에서.
아주 추운 동네에서 문을 열어놓고 개를 돌아다니게 하는 건 생각할 수 없거든요. 아마 근데 여기서는 여기 뭐 뉴질랜드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산 동네이기도 하고 따뜻하니까 살았죠. 그리고 이제 개를 늘 풀어놓고 살은 그런 문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맨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Everyone wants kiwi to survive and thrive in Northland. 우리 모두가 노슬랜드에서 키위가 잘 살기를 원한다. There's one thing everyone can do.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Keep our dogs away from kiwi by keeping them under control at all times. 늘 개를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개가 밖으로 못 나가게. 그래서 이제 키위를 보호하자 이거죠. 이 단순히 키위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키위가 완전히 못 날기 때문에 다른 새들은 나는 새들이 많거든요. 뉴질랜드에서. 그러니까 키위만 더 이 개한테 이런 일을 많이 당하는 것이죠. 확실하게. 그래서 키위에 관련된 내용 혹은 개에 관련된 내용, 그 신문의 기사에 나온 내용은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아까 그 죽은 키위가 발견된 동네 이름이 러셀이라는 동네죠. 그 러셀이라는 동네가 좀 의미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러셀은 정말 작은 동네지만 뉴질랜드 역사에 의미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에 러셀에 있는 사람을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816명이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이죠. 뭐 다른 데서 놀러 온 사람들 말고. 그런데 2001년에 세었을 때는 80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12명이 늘어난 것이죠. 그런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에 있는 건물 하나를 설명해야 되겠네요. 거기에 있는 교회, 예수교회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Christ Church라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1835년에 지은 교회입니다. 뉴질랜드에서 1983년에 Heritage New Zealand,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중요한 오래된 건물 이렇게 선정해서 못 건드리게 해야 되는 거, 그런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건물 혹은 그런 건물 옆에 있는 건물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아주 싫어하죠.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건물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 교회가 들어갔습니다. 이 교회는 그 리스트에서 몇 번일까요? 정답 1번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헤리티지 뉴질랜드에서 넘버1으로 뽑은 건물이에요. 왜냐?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40년 1월 30일 1840년 1월 30일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뭔가 중요한 일 벌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뉴질랜드에서 와이탕이 조약이 체결되기 일주일 전이죠. 와이탕이 데이는 2월 6일이니까 와이탕이 조약을 체결하기 일주일 전에 그 내용을, 와이탕이 조약의 내용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윌리엄 홉슨이 읽었어요. 우리는 지금 와이탕이 조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와이탕이 조약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윌리엄 홉슨이 이것을 읽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들을 때에는 일주일 뒤에 혹은 일주일 뒤부터 6개월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읽은 것이죠. 그런데 그날 그것을 읽고 그날의 중요성 혹은 그날의 그 사건의 중요성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것을 사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마오리가 한 명 참석해요. 그 사람 이름이 모카 테 카잉아 마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사인한 리스트에 남아있죠. 마오리는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날은. 사실 그날은 뭐 와이탕이가 아니니까 뭐 마오리를 많이 모을 일은 없었죠. 그래서 이걸 읽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와이탕이 조약을 서명하는데 이 러셀과 와이탕이는 거리가 짧습니다. 뭐 20km도 안 되고요. 육로를 가면. 만약에 배로 가면 훨씬 짧죠. 그래서 이 사건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건의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읽은 장소가 그 교회예요. 그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교회에서. 거기서 1840년 그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그 교회에서 1월 30일에 윌리엄 홉슨이 이것을 읽고 사람들이 앞에서 들어서 그것이 일종의 와이탕이 조약의 전초전 같은 장면이었죠. 그래서 그 건물이 지금 뉴질랜드 헤리티지 건물들의 넘버1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와이탕이 조약에 대한 내용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멜번에 산다 5월 17일 녹음을 들으시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녹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연보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신문에 보낸 글,
그 키위가 어떻게 죽고 있다 하는 내용과 그 기사를 읽다가 알게 된 동네 이름 러셀에 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키위랑 호주 과자 8월 14일 녹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